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판소하는 간호사 아나운서 간나운서 송아름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 저희 작심삼일 요양보호사 합격 비법 노트 74쪽입니다. 자, 저희 노화와 관련된 질환에서 첫 번째 시간에 소화기계 했고요. 이제 호흡기계 할 건데요. 여러분 호흡기기는 그러면 어디부터 호흡기 계통이죠. 어디부터 어디까지인가 봤을 때 자, 비강이라고 하는 우리가 흔히 코라고 하죠. 이 코에서부터 인두두 기관지 거쳐서 이제 폐까지 가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코로 숨을 쉬고 뭐 입으로도 되지만요. 주요 기관이 그래서 폐까지 가는 것이 바로 호흡기계입니다. 산소와 이산화탄소를 교환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숨을 쉬고 있는데요. 그러면 호흡기계 노화에 대해서 알아보면요. 기본적으로 수분이라고 하는 게 코 속 점막이 건조해져서 공기를 효과적으로 흡입하지 못한다. 특히 10대, 20대 때 보면요. 노화를 겪지 않았을 때 우리가 뭐 큰 노력이 없어도 숨을 쉬는데 큰 타격이 없거든요. 근데 이제 노화를 겪으면서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포가 폐포거든요. 탄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 안에서 우리가 보통 이제 나비 모양으로 이렇게 폐가 등 뒤에 이렇게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 안에 있는 폐포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탄력이 뛰어나가지고 숨을 들이쉴 때마다 통통통통통통 이렇게 튀는 게 있어야 되는데 탄력이 떨어지다 보면 이게 아래에 이렇게 가라앉아 있거든요. 이렇게 밑에. 그렇게 되면 당연히 폐 순환량, 순환하는 양이 감소하다 보니까 쉽게 숨이 차요. 이게 너무나 노화로 인한 당연한 증상입니다. 그 다음에 호흡 근육이 위축되고 근력이 당연히 약화되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숨을 이렇게 큰 숨을 들이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한 10분 정도 숨을 이렇게 한번 들이켜 보실래요? 그럼 되게 피곤하거든요. 그러니까 노화가 되면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기침 반사 뭐냐면 여러분 말 살에 걸리잖아요. 뭐 그러는 반사라든가 음식물이 아니라 여기 안에 폐포 그 다음에 세포 막 이런 것들 섬모운동이 떨어지기 때문에 미세물질 섬모운동이 뭐 예를 들어서 여기에 기도에 이렇게 팔랑팔랑 이렇게 어떻게 섬모 운동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기도에. 근데 이런 것들이 운동 능력이 떨어지면서 그 전에 섬모 운동이 활발할 때 미세 물질들이 이런 데 꼈어요. 그리고 자정작용이 있었다면 이제 이런 게 그냥 통과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기관지내 분비물도 증가하게 된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 환경 어때요? 환경오염, 대기오염 좀 심하잖아요. 그러니까 호흡기계 감염, 각종 감염이 많이 걸리게 되고요. 가래가 기본적으로 많이 끼게 돼서 기침이 계속 나오고 이러한 것이 좀 자연스럽게 노화에 따라서 진행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용어 정의한 거는 그냥 넘어갈 테니까 그냥 읽어만 보세요. 지금부터 배울 노화와 관련된 호흡기계 질환은요. 독감, 기관지염, 폐렴, 천식, 폐결핵 이렇게 5가지를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환입니다. 자, 인플루엔자라고 말하는 독감입니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의해서 우리 호흡기계에 딱 얘가 붙어요. 이 바이러스가. 그러면 이제 100% 걸리는 게 아니라 면역력이 떨어질 때 그렇게 우리 몸에 들어와서 감염을 시키는 거죠. 9월에서 11월 사이에 이때 좀 드러나기 시작해서 겨울철에 많이 유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고열을 동반한 기침, 각종 호흡기 증상, 뭐 나머지들은 감기랑 비슷하다 하더라도 그 중증도가 좀 세고요. 그 다음에 열이 많이 나죠.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걸 통해서 감염되느냐? 자, 이거 인플루엔자 걸린, 독감에 걸린 분의 기침 재채기. 우리가 이거 코로나19 때 많이 경험했죠? 무슨 감염? 호흡기 비말 감염을 통해서 사람에서 사람에게 전파가 됩니다. 비말 감염. 그래서 이러한 증상들이 있어요. 38도 이상의 두통, 그 다음에 뭐 아무것도 하기 싫은 전신 세약감, 그 다음에 마른 기침, 인후통, 코막힘, 근육통,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뭐 좀 여러분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열이 너무 많이 나면서요. 두통이랑 연결되고요. 그리고
되게 무력감이 들어요. 이게 근육통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고요. 그 다음에 마른 기침, 인후통, 그 다음에 코막힘, 이거는 이비인후과계 흔히 나타날 수 있는 질환이니까 이런 것들을 동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감기나 인플루엔자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약을 드시고 수분 섭취 많이 하고 안정해야 돼요. 그리고 해열 진통제도 도움을 받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바이러스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바이러스를 죽이는 항바이러스, 우리가 흔히 말하는 타미플루 있잖아요. 타미플루를 복용을 합니다.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9월에서 11월 그런 환절기 때 특히 겨울 시즌을 앞두고 계절 독감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해야 되고요. 1년에 한 번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65세 이상의 무료 예방접종 가능하니까 꼭 챙겨서 맞으셔야 됩니다. 감기와는 다른 거니까요. 인플루엔자는 이 정도로 하면 충분히 시험에서 여러분들이 다 고르실 수가 있고요. 만성기관지염 같은 경우는요. 만성으로 염증이 되기 때문에 뭐가 좁아진다? 기도가 좁아진다. 염증으로 인해서 기도가 좁아져가지고 이렇게 숨을 쉬기가 힘듭니다. 자, 기도가 있는데요. 여기에 이렇게 염증들이 쌓였어요. 그러면 여길로 이제 공기가 들어가가지고 숨쉬기가 힘들겠죠. 그쵸? 그런데 주요 원인이 뭐냐면요. 담배라든가 매연입니다. 이런 데 노출되거나 또는 가끔 이제 세균성 바이러스성 감염으로 인해서 이 염증이 생기는 거죠. 자, 심한 기침을 동반하고 그리고 이게 특징적이에요. 여러분 시험에 잘 나오는 거 제가 알려드리죠. 이른 아침에 발생하는 가래 끓는 기침. 여러분들 감기에 걸렸어요. 그럼 하루 중 언제 가장 괴롭냐면 자고 일어났을 때 기침이 밤 사이에 기침하지 못했던 걸 한꺼번에 기침을 하고요. 그리고 가래, 그쵸? 가래를 이제 뱉게 된 그때 되게 목이 아프거든요. 만성기관지염이 아주 특징적인 게 이른 아침에 발생하는 가래이고요. 그 다음에 호흡곤란, 곤란입니다, 여러분. 이게 좀 심해져요. 그리고 체중 감소, 뭐 전신 쇠약감, 그 다음에 호흡기 감염도 자주 옵니다. 제가 좀 전에 말했던 그 가래 중에 흰색이나 회색도 있지만 이게 또 특징적이에요. 자, 이것도 중요하다 그랬는데 이게 특징적이에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아주 노랗 끈끈한 그런 점액성 그런 걸 그 가래를 화농성 가래라고 합니다. 만성기관지염은 이른 아침에 발생하는 가래 끓는 기침이 계속 나오면서 가래를 뱉으면 이렇게 화농성 가래가 나오는 게 특징이고요. 그러면 가래를 잘 뱉어야 되고요. 기관지 확장제로 좀 도움을 받을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자극적인 음식 피하는 게 좋습니다. 더 악화되고요. 당연히 원인이 흡연 매연의 노출이니까 금연하고 공기오염이 심한 거 피해야 되고요. 공기청정기 그다음에 공기를 좀 좋게 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또 온도 습도 같은 것도 변화에 되게 민감하기 때문에 자극을 감소하는 게 이제 필요합니다. 안정적인 온도 습도 제공도 필요합니다. 자, 이 정도가 만성기관지염이에요, 여러분. 자, 그러면 폐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요. 폐렴은요. 대한민국의 국민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사망의 원인 1위가 폐렴입니다. 그래서 암으로 죽기 직전에 결정적 사인이 폐렴. 그 다음에 중환자실에 누워있다. 폐렴으로 돌아가셨다. 노안으로 인해서 폐렴으로 돌아가셨다. 사망 원인 보면 되게 폐렴이 많아요. 그 정도로 되게 고위험입니다. 65세 이상에게는. 그러니까 세균으로 인한 폐렴이 있고요. 바이러스로 인한 폐렴이 있고 곰팡이 또는 화학물질 이렇게 다양한 원인들로 인해서 폐에 염증이 생겨가지고 기관지가 두껍게 되고 섬유가 딱딱해지고 폐로 그러면 당연히 산소를 덜 흡수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자 이런 것 때문에 폐에 염증이 생겨서 되게 힘들어 하시거든요. 흡인성 폐렴, 세균 바이러스도 되게 중요하지만요. 여러분 흡인성 폐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흡인성 폐렴은요. 우리가 세균 예를 들어 손 잘 안 씻어. 그리고 바이러스 독감으로 인한 또는 감기로 인한 바이러스 그런 게 대표적이죠. 근데 흡인성 폐렴은 우리 예를 들어 요양원, 요양병원, 제가 이런 데서 음식물을 제대로 삼킬 수 없는 분이 음식을 먹거나 그리고 또 기관절개간
까지는 안 가더라도 그 비위간을 통해서 경관 영양을 하고 계시는 분들 음식물 잘못 넘어가가지고 발생하는 경우 음식이 식도를 거쳐서 위로 가야 되는데 기도를 거쳐서 폐로 가는 경우 이런 경우 흡인성 폐렴이라고 하거든요. 어쨌든 이런 원인으로 인해서 우리가 폐렴에 걸립니다. 그러면 일단은 근육통, 두통으로 시작돼서 감기 정도 가벼운 증상으로 시작되다가 여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세 번째, 네 번째 증상이 시험에 많이 나오죠. 고열, 그 다음에 기침, 계속 기침을 하게 되면서 기침을 계속하면요 가슴이 되게 아파요. 그리고 호흡곤란, 화농성 가래가 기본적으로 있어요. 그리고 짙은 가래 뱉어대는 마른 기침 이런 기침들을 하고요. 자, 그러면 폐렴은요 여기 원인에서 세균이라고 했잖아요. 세균성 폐렴은 항생제 치료하면 되죠. 그러니까 세균을 없애주면 되잖아요. 바이러스성 폐렴 같은 경우는 우리가 대증요법이라고 해서 증상 완화를 위한 항생제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고요. 자, 그리고 폐렴은 폐에 염증이 있어서 숨을 잘 못 쉬어요. 그래서 산소 공급이라든가 체위 변경이라든가 기침, 심호 뭐 이런 것들 잘할 필요가 있고요. 규칙적으로 환기하고 적절한 습도, 온도를 유지해서 가래를 잘 뱉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면역력을 키우는 게 되게 중요하고 영양과 수분 잘 섭취하시고 세균성 폐렴에 멀어지려면 손발 잘 닦으셔야 되고 바이러스 폐렴에 멀어지려면 사람이 많은 장소에 출입하는 거를 또 여러분들 지양하셔야 됩니다. 멀리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지금 요거 빼고는 나머지 세균 바이러스성 폐렴 다 섞여 있어요. 그쵸? 자, 그 다음에 여기 환절기 이전에 앞에서 여러분 보시면 여기 인플루엔자 같은 경우는 인플루엔자도 매년 1회 예방접종해야 된다. 자, 여기 폐렴 같은 경우는요. 역시 65세 이상도 무료 예방접종이거든요. 2번 맞으셔도 되고요. 한 번에 해결되는 것도 있으니까 폐렴구균 예방접종 꼭 하셔야 됩니다. 폐렴 예방할 수가 있고요. 물론 100%는 아니더라도 되게 많은 수치를 올려줍니다. 그러니까 안 걸릴 수 있는 수치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천식 해보면요. 천식은요. 기본적으로 기도 자체에 만성 염증성 질환이 있어서요. 앞에서 만성기관지염 같은 경우 기관지에 염증이 생기면서 기도로까지 염증이 번지는 건데 천식은 어디 자체로 염증이 생기냐? 기도 자체로 염증이 생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되게 붓고요. 서로 부어요. 그 다음에 붓고 부착되고 그리고 알러지, 과민 반응을 보이기도 합니다. 천식으로 인해서 감기 같은 비염 같은 그런 증상이 나타나기도 하지만 여기 보시면 흥분, 스트레스, 긴장감. 천식 환자들은요 되게 긴장할 때 기도가 어떻게 되냐면 수축이 되거든요. 이렇게 더러운 꽃가루, 진먼지, 찐득이 이럴 때 기도가 수축되거든요. 이런 대기오염, 이런 갑작스러운 온도나 습도 차이 이럴 때 다 기도가 수축해버리니까 기도에 안 그래도 염증이 있는 상태에서 기도가 만약에 좁아져 와요. 예를 들어서 긴장을 하던가 대기오염을 맞이해가지고 요렇게 줄어 있어요. 근데 안에 그 자체로 염증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렇게 뭔가 막히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 순간에는 공기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죽을 수도 있겠죠? 그쵸?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뒤에서 이제 배울 건데 일단은 증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침을 하고요. 숨을 내쉴 때 쌕쌕거리는 호흡음이 있어요. 호흡 곤란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또 시험에 잘 나오고요. 당연히 염증이 있으니까 가래가 많이 끼겠죠. 기도 경련, 비염, 가슴 답답한 이런 거를 동시에 느끼게 됩니다. 자, 그러면 치료 및 예방 보시면요. 기도 자체로 염증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호흡곤란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호흡곤란이 심한 경우에는 운동하기 30분 전에 기관지 확장제를 투여해가지고 호흡곤란 이제 우리가 예방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처방받은 약물 이런 것들을 꾸준히 드셔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 앞에 원인이 되는 이제 더러운 환경들이라든가 그 다음에 공기들 그리고 온습도 조절이 안 될 때 특히 온도에 민감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온도 변화를 피해야 되고 스트레스도 주요 원인입니다. 그리고 또 몸의 긴장 상태 풀어주기 위해서 휴식, 수면을 잘 취해야 되고요. 침구류 같은 것들로 인해서 또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뜨거운 물로 세탁을 하고
요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이 천식 때문에 다른 질병이 오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한 거 정리를 했지만 이건 정리의 목적뿐만이 아니라 천식 환자분들이 이거 필수입니다. 매년 1회 인플루엔자 백신, 65세 이후에 폐렴구균 백신 접종해서 이러한 호흡기계 질환이 다른 것들이 걸리지 않도록 이 천식 자체로도 문제이기 때문에 자 이런 것들을 예방해야 된다라고 하던 거. 자, 그 다음에 기관지 확장흡인기를 사용해야 된다. 자, 이거는 여러분들 쭉 한번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렇게 제가 설명 좀 드리면요. 일단은 기관지 확장제는요. 다른 말로 기관지 흡입기거든요. 그런데 이게 천식 환자들의 뭐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거 보시면 예를 들어서 뭐 청부살인을 맡겼는데 이 청부살인의 대상자가 천식 환자예요. 그러면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이 기관지 확장제만 가져가는 그런 그림들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영상으로. 그런 것이 그만큼 이 천식 환자분들이 이걸 효율적으로 뿌리냐 아니면 못 뿌리냐에 따라서 죽고 살고가 결정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믹스가 돼야 되니까 사용 전에 뚜껑을 열고 흔들어 줘야 되고요. 충분히 들어가게 해야 되기 때문에 머리를 약간 뒤로 젖히고 마개를 입으로 물고요. 그 다음에 심호흡을 하면서 입으로 심호흡하면서 일회용량이 흡입되도록 흡입기를 누르고 충분히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3초에서 5초간 천천히 깊게 숨을 들이쉽니다. 그리고 되게 중요한 게 이게 되게 중요해요. 3, 5초 천천히 깊게 숨을 들이쉬고 폐에 깊숙이 도달할 수 있도록 한 10초간 숨을 참은 다음에 천천히 내셔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되게 시험에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지금 3에서 5초간 천천히 깊게 숨을 들이쉬면서 동시에 10초간 춤을 참는다.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다음 투여까지 적어도 1분간 기다려야 되고 뚜껑을 덮고 그 다음에 하루에 한 번 이상 깨끗하게 어차피 우리가 이거 입으로 물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잘 씻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런 뉴스 같은 것도 좀 읽어봐 주시고요. 여러분 그만큼 지금 이 호흡기 질환으로 인해서 뭐 폐렴도 있고 그리고 뭐 되게 숨을 못 쉬어서 죽는 천식도 있고 그래서 되게 이슈가 많은 그런 질환들이 모여 있는 것이 또 우리가 숨을 못 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호흡기 질환 특별히 이제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입니다. 자, 폐결핵이 조금 길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폐결핵이 왜 중요하냐면요, 여러분. 죽을 병은 아니에요, 요즘. 하지만요, 한번 확진되면요, 주변 사람들에게 전파될 확률이 되게 높고요. 그 다음에 완치까지의 기간이 되게 오래 걸립니다. 오랫동안 치료를 하셔야 돼요. 결핵균이라고 하는 거는요, 뭐 척추에도 들어가고, 뭐 뼈에도 들어가고, 폐에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기관에 들어갈 수 신장도 있거든요. 신장결핵. 그런데 인간에게는 폐에는 되게 많이 들어가서 우리가 흔히 폐결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핵균이 이렇게 호흡기 감염, 호흡기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폐결핵인데요. 여기 쭉 읽어보시면요. 뭐 약물 중독, 알코올 중독, 면역력 저하, 만성질환, 악화, 그 다음에 뭐 면역 억제제 사용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 모두 다 면역력 저하입니다. 이걸 정리를 하면 면역력이 떨어지는 그런 상태 있죠. 그런 상태에서 만약에 우리가 결핵균을 만난다. 이 결핵균을 만난다? 그러면 결핵에 걸린 겁니다. 초기에는 대부분 무증상이에요. 엑스레이를 통해 우연히 발견된 경우도 많고요.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떤 진행이 되냐면 굉장히 심한 기침과 흉통이 이제 끊이지 않고 약을 계속 기침약을 먹어도 2주 이상 지속되고요. 그리고 이거 시험에 되게 많이 나오는 건데요. 표시가 돼 있죠. 오후에 고열이 있고 늦은 밤에 식은땀이 나면서 열이 내리는 증상이 반복돼요. 피로감, 식욕, 부진 뭐 이런 것들은 숨을 잘 못 쉬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요. 가래도 기본적으로 되게 많이 생기고요. 그리고 합병증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요, 여러분, 결핵약입니다, 결핵약. 결핵약에 대해서, 이제 잘 복용하고 있어야 되고요. 부작용 같은 것도 관찰해야 되는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물론 결핵의 완치도 중요하지만 결핵약을 드시면서 간 기능이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간 기능 검사를 주기적으로 받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약을 먹고 효과가 어떤지 객단 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만약에 간 기능이 떨어졌어요. 원래대로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약을 좀 적게 쓰더라도 간 기능을 살려가면서 가는 그런 방법을 어쩔 수 없이 취하기 때문에 반드시 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자, 폐결핵 환자분들 어떤 검사를 주기적으로 받는다? 간 기능 검사, 객단 검사, 가래 검사죠. 요 두 개를 꼭 받습니다.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결핵 검사를 한다라는 게 이 흉부 방사선, 간접, 엑스레이 촬영 검사인데요. 이런 걸 통해서 1차적으로 발견하고 가래 검사인 객단 검사를 통해서 이제 확진을 내립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결핵이 걸린 분들이 기침 예절을 잘 시켜서 주변에 전파하는 일이 없어야 되겠죠. 자, 폐결핵 치료를 위한 약물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 항결핵제 같은 경우는 뭐 6개월, 9개월에서 1년 이상까지 약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자의로 약을 중단하는 걸 줄여서는 안 되고요. 약을 충분히 복용해야만 결핵의 완치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에 중간에 본인이 끊잖아요. 그럼 이게 더 길어질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결핵은요, 대한민국 법정 감염병 중 2급이기 때문에요. 무슨 병원의 격리는 따로 안 하고 일반 격리, 집에서 격리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비말 감염을 일으키기 때문에 기침 에티켓 잘 지켜주셔야 돼요. 기침 에티켓은 쭉 읽어봐 주세요. 어쨌든 기침 에티켓이 필요한 요양보호사 입장에서는 여기 어떤 활동하는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여기를 한번 보시면요. 여기가 이제 시험에 또 나올 수가 있는 게, 자, 우리가 당장에 이제 환자분이 이제 결핵이다, 활동성 결핵이다, 라고 하면, 우리가 되게 이제 잘 우리를 보호해야겠죠? 그쵸? 그리고 또 무슨 어떤, 지금 증상을 보니 결핵 같네요. 이런 말 하는 거 아니에요. 결핵뿐만 아니라 모든 질환은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어떤 좀 예후가 안 좋거나 이러면 가족과 상의해서 의료기관을 찾던가 아니면 의료기관을 찾는 거 아니면 시설장이나 간호사에게 의료기관, 즉, 뭔가 시설, 요양이면 시설장이나 간호사에게 신속히 보고를 하고, 그쵸? 요 경우는. 그 다음에 호흡곤란을 경험한 대상자 같은 경우는 이제 결핵, 호흡곤란 잘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주 응급 처치 기구들 완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반자위 취하는 게 이제 되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최대한 편안하게 호흡을 하면서 이제 옆에 이렇게 요양보호사 좀 도와주시고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요양보호사가 자신을 본 대상자가, 감염성 질환이다. 결핵뿐만이 아니라 이런 감염성 질환이 생긴 걸로 의심되잖아요. 그러면 기관에 보고를 하고 센터나 기관에 보고를 하고 감염성이 없어졌다고 판정될 때까지 격리하고 그 환자로부터도 격리하고 나 자신도 조심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다른 것들도 쭉 읽어봐 주시고요. 여러분 여기 한번 또 봐주실래요? 결핵 전파가 우려된다라고 하면요. 자, 대상자 돌볼 때는 마스크와 장갑을 꼭 착용하셔야 된다라는 거, 기본적으로 꼭 알아두셔야 되고요. 이제, 결핵 전담으로 하는 요양보호사도 있지만, 좀 요양보호사분들이 연세가 많고 하시면 좀 위험도가 크기 때문에, 그런데 요즘엔 이제 통합돌봄 서비스를 하겠지만, 그 전에 결핵 환자 사례 관리를 한다던가 의사, 간호사, 특히 간호사 방문 간호를 많이 하고 그래서 요양보호 영역에는 이런 분들을 크게 배치를 안 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럴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호장구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크게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저희 지금 노화와 관련된 질환 해가지고요. 이번 시간엔 이제 호흡기계에 대해서 배웠고 거기에 관련된 질환은 인플루엔자, 독감, 기관지염, 만성기관지염, 폐렴, 천식, 폐결핵에 대해서 함께하는 시간 가졌습니다. 여러분 이상이고 다음 시간은 심혈관계 하고요. 이렇게 아주 전문적으로 여러분께 하나하나 꼼꼼하게 알려드리면서 좀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